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확진자가 없었던 정선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일선 학교들의 학사 일정이 비대면으로 대폭 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 대면 기말고사 추진 계획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요즘 식당이나 카페를 들어가려면 출입 명부를 작성하거나 QR코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스마트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인증이 쉽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에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화 한 통으로 출입 인증을 하는 서비스가 도입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해안 신갑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홍천구는 9일 주민을 무시하고 추진한 모든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협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일선 학교들의 학사 일정이 비대면으로 대폭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 대면 기말고사 추진 계획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시험이 필요하다는 학생들과 원칙대로 모여서 시험을 치르자는 학교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홍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말고사가 한창인 원주의 한 대학교. 교정이 텅 비었습니다. 도서관 앞도 오가는 사람 없이 한산합니다. 시험을 모두 비대면으로 치르면서 학교에 등교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대학들은 남은 학사 일정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이 공정성을 위해 기말고사를 대면으로 치르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 대면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잇따라 감염되는 사례가 나오자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제 서울에서 또 많이 요즘에 나오니까 타 지역에서 다 오니까 그게 걱정돼서 비대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주말에는 논술고사를 치르러 온 고3 수험생까지 각 학교를 찾는 상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학의 무리한 대면 기말고사를 막아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대학 측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시험으로는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컨닝도 그렇고 비대면으로 하면 당연히 오픈북이 동반이 되고 실기 같은 경우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공정성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비대면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대학들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 설치, 시험 인원 제한 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도내 대학들이 본격적인 기말고사 기간에 들어가면서 학생과 학교 모두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요즘 식당이나 카페를 들어가려면 출입 명부를 작성하거나 QR코드를 인증받아야 하는데요. 스마트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인증이 쉽지 않고 손으로 쓰는 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영월군 등에서 전화 한 통으로 출입 인증을 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평균 120명 정도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영월군청입니다. 청사 입구로 들어오는 사람마다 어딘가에 전화를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등장한 새로운 출입 인증 방식인 안심콜 서비스입니다. 전화 기반 출입 명부로 QR코드를 찍거나 손으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지정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자의 전화번호와 출입 시간이 즉시 서버에 저장됩니다. 기록된 정보는 4주 뒤 자동 삭제되며 통화료는 영월군이 부담합니다. 매번 식당 등 시설을 방문하면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는 게 익숙하지 않았던 고령층에게는 훨씬 수월합니다. 그냥 기록하는 거죠. 수기로. 직접 전화번호 인정만 하니까는 아주 편리하네요. 식당 등 업소들도 따로 명부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는 반응입니다. 또 바쁜 와중에 방명록장 작성하는 것보다 개인이 그렇게 하고 들어오면 시간도 절약되고 모든 면에 좋은 것 같습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영월군은 이 서비스를 지역 식당과 PC방, 유흥시설 등 천여 곳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허위 전화번호 작성 등 기존 출입 인증 방식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심콜 도입으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해져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역학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출입 인증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또한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9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8살 백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백운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20살 유모 씨에게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공포와 충격을 줬고 성착취물 범죄의 근절과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어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공범인 20살 김모 씨에게는 공범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을 들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3일 정선 지역 거주민이 코로나19 첫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선은 그동안 도내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확진자 0명을 기록해왔는데 뒤늦게 연이은 확진자 발생으로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박건상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던 정선 사부급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할머니와 접촉했던 주민 4명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뒤늦게 확진자가 발생한 정선 지역은 강도 높은 방역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장 점검 360도를 통해 정선 지역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이 아파트 입구에 걸려 있습니다. 정선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곳입니다. 지금 비상에 걸려가지고 못 다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막 그래가지고 그런 데쯤 나오지 않고. 한동안 바리케이트까지 설치되면서 외부와 접촉을 철저하게 막았지만 아파트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 결과 다행히 대부분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시내 같으면은 그냥 어느 누가가 지나가든 어쨌든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좁은 동네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니까 그게 걱정이지. 지역사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11개월 만에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정선 지역은 9일 오후 3시 현재 확진자가 8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60, 70대 고령자들입니다. 정선군은 선제적 조치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사북지역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도 문을 닫아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인근 전통시장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정선 아리랑 시장 내에 있는 먹자골목입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많은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곳이지만 일부 점포들은 문을 닫아버렸고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뚝 끊긴 상태입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배달 서비스 등을 하고 있지만 가게세와 인건비 등을 부담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정선 시장은 굉장히 손님이 많이 오는 시장이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완전히 한 명도 지금 안 오는 이런 실태죠. 적막감이 감도는 마을에서 주민들도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차이가 확 달라요. 확 나죠. 어떻게 어느 정도? 없죠, 거의 없죠. 거의. 오늘부터는 뭐 9시에 문 닫으면 뭐 전혀 뭐 술 먹는 사람도 아니겠어요. 뭐 전혀 없는 거죠. 정선군은 이번 주 확산세 추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방침입니다. 저희들은 이번 주가 가장 큰 고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방역 활동하고 주민들께 대면 접촉과 이동 자제를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에 청정지역이자 조용하던 산촌마을까지 일상이 멈춰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홍천군이 국책사업 중 하나인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추진 과정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천군과 홍천군의회는 9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한국전력은 그동안 주민을 무시하고 추진한 모든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협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의 선정과 회의 진행,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등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12월 17일 예정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재의 경과대역안 결정을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선로가 지나가는 도내 6개 지역 중 홍천 지역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 주민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다시 선정해 줄 것을 한전에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어 홍천군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 추진을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련 모든 절차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9일 성명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지자체 부담분을 국가 부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는데 농어민 자녀 학비 부분까지 포함돼 농어촌 지역 비중이 높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지자체 부담 비율을 전체 예산의 5%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부담 비율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의 부담 비율은 9.5%로 다른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이영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강원FC 새 대표이사에 내정됐습니다. 강원도와 강원FC는 올 연말 퇴임하는 박종환 대표이사 후임으로 이영표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 나눔재단 이사를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천 출신인 이영표 내정자는 김병수 강원FC 감독과 고향 선후배 사이로 내년 시즌 강원FC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영표 내정자는 토트넘 후스퍼를 비롯해 밴쿠버 화이트캡스 FC 등 유명 구단에서 축구 선수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속초 설악항과 양양 인구항, 삼척 초곡항이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양수 이철구 국회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동해안 세 곳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돼 각각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설악항은 어촌 민박마을 조성과 경관 개선, 인구항은 캠핑장 기반 조성, 초곡항은 바다정원 조성 등 관광자원이 확충됩니다. 사업은 2021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되며 4계절 체류형 관광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주 소방서는 겨울철 하천과 저수지 등 내수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중 인명 구조 상황에 대비해 훈련을 강화합니다. 원주 소방서는 최근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잠수 풀장에서 신속한 인명 구조와 구조 능력 향상을 위한 순환 인명 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구조대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제 익수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팀 전술과 수중 인명구조 장비 조작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횡성군은 2020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아 지난해 5등급에서 2단계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최근 청년문화 정착을 위한 관행타파 등에 군민과 전 직원이 참여하고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행정서비스 추진으로 얻은 값진 결과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횡성군은 최근 4년 연속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철원군이 코로나19 지역 내 유입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철원군은 내년 1월 3일까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모임과 행사 자제와 밀폐, 밀집, 밀접 장소 가지 않기, 의심되면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 등 4가지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직장과 친목 모임이나 행사는 자제하고 온라인 메시지나 선물 전달 등으로 간소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해시는 동기능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5개 동에 추가로 배치합니다. 또 주민센터와 동행정복지센터로 이완화돼 있던 동명칭도 동행정복지센터로 통일합니다. 이와 함께 부곡동 행정복지센터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사를 준공하고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동해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2월경 공포할 예정입니다.